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티타임을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민주당이 그동안 극도로 반대해왔던, 정말 징그러워해왔던 바로 그 티타임입니다. 이것은 범죄인들한테는 두렵고 국민들한테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말로 민주적 결단입니다. 법무부가 조국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이 티타임이 뭐냐면은 검찰의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사 책임자가 나와서 기자들하고 차를 한 잔씩 하면서 현안에 걸려있는 중요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조국은 이걸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 자신에 관한, 그리고 문재인에 관한, 기타 등등 민주당 등등에 관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민은 알 권리가 완전 박탈되어 왔죠.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 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부터 총비상이 걸립니다. 왜냐? 지금부터 있을 이재명에 관한 수사, 또 문재인에 관한 수사, 기타 등등 은수미 기타 등등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우리들 병원, 이스타 게이트, 지금부터 쏟아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쏟아질 텐데요. 이번에 인사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아직 검찰 인사를 완료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지검장 이하,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싹 인사가 일어날 텐데, 이 인사가 끝나야 그때부터 뭔가 본격화될 텐데, 그때부터 뭔가가 본격화되면 전부 다 민주당에 관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약 20년간 후퇴시켜버렸는데, 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야는 그냥 놔둔다 치더라도 경제 분야만 해도 이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여기 청와대부터 문재인까지 줄줄이 다 검찰 수사실로 가야 될 텐데, 특히 이재명의 경제범죄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재명의 범죄는 다 경제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티타임을 통해서 그날의 수사상을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뿌려대면은 민주당은 진짜로 거품나고 경기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이 시원하냐 안 하냐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루 한 번씩 막 뉴스가 쏟아지면은 민주당은 정말로 쫄아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검찰 티타임 부활, 민주당 쫄고 있니? 라고 쓴 이유입니다. 이건 중앙일보 특종인데요.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조국 때 마련된 형사사건 공보 금지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티타임은 주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 여러분 이 차장검사하고 부장검사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반 기업에서는 차장 다음에 부장이죠. 검찰만은 조직이 딱 다릅니다. 부장 위에 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장과 차장은 한 직급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차장검사는 부장검사보다는 높다는 이야기고, 일반 평검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차장검사는. 그러니까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문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입니다. 지난 20년간 매주 중앙지검 1 내지 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국이 취임한 2019년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폐지돼 버렸습니다. 티타임이 폐지된 결정적인 계기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법무부 훈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그걸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때 만들어져 가지고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각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전문 공보관만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개별적으로 일체 접촉을 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겁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겁니다. 당시 중앙지검도 이 규정의 시행에 맞춰서 티타임을 전면 폐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 전문 공보관이 나홀로 중요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 전문 공보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당사자거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이나 특정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그냥 밀어붙여버렸죠. 전문 공보관 역시 수사검사한테 사건을 물어본 뒤에 그럼 기자가 질문하면 띠가 수사검사한테 물어보고 또 띠 와가지고 답변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형식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검사한테 물어본 뒤에 이를 재차 언론에 공보해야 해서 소위 이 정보에 대한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이런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출입기자단이 검찰에 티타임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한동훈 장관이 티타임을 되살리려는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티타임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전문 공보관 제도까지 폐지할지는 결정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 공보관은 검찰의 공보 업무에 있어서 차장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출입기자에게 특정 사건 수사검사가 누군지 안내까지 해주는 등 과거 총무부장이 했던 일을 전문 공보관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금의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과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인 공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티타임이 부활되면서 전반적인 검찰 개편 상황까지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 들러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직제 개편이라든가 공보 준칙이라든가 인사 등 여러가지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언론과의 대응, 준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공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은 특히 황운하 같은 사람이 울산시장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을 막 보도가 나오다가 중간에 딱 끊기면서 굉장히 궁금해했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저는 기자들한테서 주로 소스를 받으니까 기자들하고 전화해보면 기자가 우리도 모릅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기자들한테 내일이라도 알려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자들조차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 기자, 일부 좌파 언론의 기자들 빼고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기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티타임을 없애버렸는데 그 티타임이 다시 부활되면서 이제서야 언론 자유가 대한민국에도 부활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